이 되었으므로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이 강의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강의 설명은 1시간, 즉 오후 9시경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후 시간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통일신라 국경 중 두 번째 국경 사항인 폐강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강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현재 통일신라와 발해와의 국경선으로 확정된 서쪽의 대동강으로부터 동쪽의 원산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산만은 원래 첫 번째 국경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단지 대동강, 즉 폐강으로 사서기록에 나와 있는 폐강을 대동강으로 정해가지고 대동강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국 시대 발해와 통일신라 국경은 서쪽의 대동강으로부터 동쪽의 원산만까지 이르는 것으로 정해놓은 채 이것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리 역사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폐강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면은 올바른 역사에 의한, 이것이 맞지 않고 올바른 역사에 의한 것은 무엇이냐, 그 국경이 니아와 압록수라는 것이 사서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국경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 식민사학이 정한 사항에 의하면은 원래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이것도 원래 잘못됐습니다. 원래 여기는 대동강인데 대동강이 아니라 임진강까지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거 역사를 몰라서 이렇게 그려는 겁니다. 원래 임진강으로부터 원산만에 이르는 여기까지 당나라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나라 지역이 여기까지였다가 발해가 건국되는 바람에 당나라 지역은 요렇게 이와 같이 됐다가 나중에 이 대동강 이남, 즉 폐강 이남과 임진강 요 지역을 신라에게 하사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동강으로부터 원산만에 이르는 이 국경이 바로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 수많은 사항이 잘못됐지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첫 번째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경을 확인해 봤고, 두 번째 국경인 폐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강이 어떻게 돼서 두 번째 국경이 됐다고 그랬죠? 바로 당나라가 신라에게 이 폐강 이남의 땅을 준 것에서 응한 것입니다. 바로 당 현종이 통일신라 성덕왕에게 폐강 이남의 땅을 주었다. 이 삼국사기 이 기록에 의해서 바로 통일신라의 국경이 처음에 임진강 위치에서 북쪽으로 좀 북상해서 대동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통일신라의 국경이 대동강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의 폐강은 대동강을 말한다. 당이 폐강이남 땅의 신라 영유권을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당의 신라를 통하여 발해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다. 신라를 통하여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금지 오격 같은 자기의 땅이었던 것을 신라에게 주나요? 그러면 나장전쟁은 왜 일으켰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비정을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역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발해가 당나라를 선제에 공격한 사항이 있습니다.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발해가 감히 당나라를 공격했다. 이것은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다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왜곡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 즉 발해가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발해가 대륙의 당나라를 공격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는 왜곡으로 가득 찬 역사 왜곡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설명드리려면은 이것도 몇 시간도 모자랍니다. 제가 이것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대동강 이남을 하사해 준 그 이유로 삼는 게 바로 이 발해의 당나라 등주 공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발해가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자사 위준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당나라 현종은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벌하여 이를 막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라에 가서 병을 징발하여 발해의 남경을 치게 하였다. 즉 원조를 요청한 겁니다. 당나라가 통일신라에게. 그래서 발해의 남경을 치게 하면은 협공을 하게 되니까 바로 발해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요청을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 데다 눈이 한 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전공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왔다. 신라의 협공이 무산된 겁니다. 제대로 협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식민 사학자들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그 대동강 이남 땅, 즉 폐강 이남의 땅을 준 게 뭐 덕분이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서 신라가 견제를 해달라고 폐강 이남의 땅을 하사해줬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원조 협공이 실패했습니다. 아까 보신 거는 구당서고 신당서도 똑같은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해가 당나라 등주를 공격한 거 당연히 발해는 여기 있고 통일신라는 여기 있고 발해가 등주는 어디입니까? 산동반도 등주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공격했다. 그리고 또 등주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마도산도 공격했습니다. 유주는 여기 북경 지방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식민사학에 의한 현재 역사학입니다. 그리고 신라에게 지원을 요청하니까
바로 남쪽에서 북쪽에 발해의 남경 남해부를 공격하게 해서 지원하게 했다. 그렇지만 실패했다. 발해가 여기를 공격하는데 신라가 이쪽을 공격하면 물론 협공이 되겠죠. 먼 데까지 원정을 했는데 신라가 남쪽으로 공격하니까 수도에 가까워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은 여기를 공격하면은 급한데 여기를 공격하게 했을까요? 물론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부적합한 겁니다. 그런데 더 부정확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은 발해가 여기 있었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고 경주는 여기 있었고 마도산도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발해가 여기를 공격하니까 당나라가 방어하면서 바로 유주가 여기 있어가지고 유주 군사로 하여금 막게 했다는 것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남쪽에 있던 신라가 여기를 발해 남쪽을 공격하니까 여기 남쪽입니다. 남쪽을 공격하니까 협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발해가 이 등주를 공격하는데 유주 군사가 어디 있냐? 북경 지방에 있다는 게 바로 중국 측하고 일제 식민사학자들 그리고 주류 강단사학자들이 설정하는 게 바로 유주 지방이 여기입니다.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는데 뭐냐면 북경 지방에 있는 군사로 하여금 여기를 막게 했다? 여기에서 이 산동반도로 올라면은 북경 지방에서 산동반도로 올라면은 그 사이에 벌써 여기를 침략한 발해 군사는 당나라 수도로 아마 향했을 겁니다. 당나라 수도로 향하는 게 충분합니다. 더 빠릅니다. 유주 지방에서 여기 오는 것보다 빠릅니다.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유주가 여기 있고 영주가 여기 있고 여기에 맞는 위치라면은 북경 지방이 아니라 원래 맞는 위치라 하더라도 등주가 만약에 산동반도라면은 여기도 너무나 멉니다. 여기에는 군사가 없습니까? 당나라 땅인데 왜 하필이면 그 머나먼 유주 군사라고 이걸 막게 할까요? 안 맞습니다. 결국에는 등주와 유주가 원래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북경 지방도 아니고 여기 산동반도 지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방이라고요? 바로 여기에 같이 유주가 있고 등주가 같이 있어야지. 그러고 발해가 여기 있어야지만 등주를 공격하니까 유주 군사라 하여금 당나라가 막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니까 신라가 이 남쪽에 있던 신라가 북쪽에 발해를 협공하려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이래야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일한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관리와 역사적 사실이 부합됩니다. 요 유주와 영주 지방 사이에 등주, 내주, 동래군이 있었던 겁니다. 이 등주, 내주, 동래군이 여기 있는 거를 일로 왜곡시키고 유주를 북경 지방으로 왜곡시키고 영주를 조양시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다 옮겨버렸습니다. 이 옮긴 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걸 왜 옮겼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래 위치인 우리나라 고대 국가 활동 지역이 여기 있는 것을 다 동북쪽으로 옮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 의해서 요령성, 요하 인근으로 다 옮기고 그리고 또
이 옮겨진 것을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반도로 다시 다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겁니다. 1차 옮기고 2차 옮겨. 그래서 여기에 다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평로치청 사항입니다. 이 사도가 반역을 일으켰다. 이게 평로치청군입니다. 이 사항도 설명하려면 길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라가 3만의 토벌군을 파병했다. 그런데 그 신라가 원조해 준 게 뭐냐? 병마입니다. 병마. 병마를 징발하니 한반도 위치에 있다면은 한반도 위치에 신라가 있었다면은 한반도에 만약에 신라가 있었다면은 평로치청이 활동한 데가 여기입니다. 병마를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옮겨야 됩니다. 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에. 말과 병사를 함께 옮긴다? 그 수많은 말을 병마,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해도 만필 가까이를 같이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라가 여기 있었고 평로치청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왜곡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신라 위치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발해의 당나라 등주 공격을 2편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당나라가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다가 발해는 여기고 여기에 바로 대동강입니다. 당나라가 여기까지 차지했는데 발해가 여기에 있었고 이걸 당나라 요 좁은 지역을 발해가 가만뒀을까요? 이쪽 지방은 설사 전체 왜곡에 따라서 어쩔 수 없더라 하더라도 요 지방을 발해가 막강한 발해가 그리고 막강한 신라가 나당전전까지 이긴 신라가 여기를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근데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하량해졌다고 합니다. 하사해졌다는 겁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을, 요 지역을 하사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 근거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또 설명드렸듯이 대조영의 제2고려인 발해의 건국사항, 건국 루트에 의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영주지방, 또 천문영, 황수화, 발해 왕성, 흑수화가 있는 발해 왕성, 동모산, 여기 위치에서 바로 대주영이 발해를 건국한 겁니다. 요게 거란이 있었습니다. 요게 당나라, 신라, 요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입증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발해 사항에 의해서 잘못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확인해 보면은 당연히 항상 중요한 사서 기록이듯이 부여가 장성의 북쪽에 있고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 이게 음루가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그 음루입니다. 음루가 바로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이 만주지방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위치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이 세력에 의해서 바로 발해국이 건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발해 위치도
숙신 없는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그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바로 그 위치가 이 장성이 여기면은 여기 위에 부여가 있고 여기 흑수 말갈, 여기가 숙신 없는 물길 말갈 지역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선비, 요 지역에 바로 서 발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그 발해 기초가 되는 세력이 흑수 말갈의 흑수화가 아직도 여기에 있고 백산 말갈의 백산이 태백산으로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위치가 맞는 것이지 머나먼 한반도 북부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도 벌써 그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이 정사기록뿐만 아니라 삼국유사기록에도 정사기록, 중국 정사기록과 똑같은 그를 입증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다. 분명히 아까 기록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 기록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확인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수와 태백산이 바로 산서성 대동시 동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의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도 대종의 건국 루트를 확실히 제대로 확인하면은 대종이 영주 지방에서, 영주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령성 조양시가 아닙니다. 영주 지방에서 거란족과 관련돼 가지고 천문령을 지나서 바로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는 겁니다. 이 천문령은 거란족과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즉 대종의 건국 루트에도 거란이 나오고 또한 대종이 건국 루트상의 기록에 나와 있는 천문령도 바로 거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거란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 서쪽에 있는 선비족에서 분파된 세력입니다. 이 거란족이 탄생한 황수아가 지금도 여기 산서성, 삭주시 산음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거란과 천문령 지역이고 이 위치에서 바로 대주영이 건국 루트를 삼아가지고 건국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치가 발해의 건국 위치이자 발해 위치입니다. 결코 한반도 북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항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발해 위치 말고 나당전쟁 위치에 의해서도 또 이 당나라가 결코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당전쟁 위치는 제가 지필본 단행본과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나당전쟁과 관련된 게 바로 당나라 안동도부 위치입니다. 안동도부는 하북도에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북도는 지금의 하북성 위치입니다. 여기에 당나라 안동도부가 있었습니다. 평양 지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벌써 틀렸고 또한 제가 확인한 바에는 당나라와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난 나당 위치를 명칭까지 조작해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명칭은 오골성인데도 삼국사기성의 오골, 그다음에 실제 명칭은 백암성인데도 천산, 백수산, 백성으로, 그다음에 실제 명칭은 안시성인데도 한시성으로, 그리고 실제 명칭은 마수산인데도 마읍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국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마 제가 확정은 없지만은 일제시대 때 조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강단사 학계가 비정하기를 옥골은 바로 요령성, 봉황성이지만은 나머지는 바로 전부 다 한반도 내로 이렇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반도 내에서 나장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한반도 위치까지 당나라가 진출한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위치에 의하면 전부 다 하북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 당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에 의해서 바로 발해를 여기다 설정하고 흑수말갈도 여기다 설정하고 거란도 여기다 설정함으로써 결국에는 발해와 통일신라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이는 전부 다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이뤄진 고구려 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고구려 마지막 평양성어니까 어디인가 고구려 평양성을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벌이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강은 바로 고구려 평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 평양성은 뭐죠? 이전에 한나라 낙랑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낙랑군 지역은 이전에 뭐죠? 바로 위만조선 왕엄성 지역입니다. 여기에 폐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폐수 사항은 바로 평양성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는 폐강은 단지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다란 센세이션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폐수를 한 가지로 봐가지고 역사를 정했기 때문에 이곳이다 저곳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은 이 한 가지로 하면은 도저히 모든 역사적 사실상의 폐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폐수는 두 개로 설정해야지만 올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폐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폐수는 두 개가 있다. 그동안에 한 개만 가지고 이 강이다 저 강이다 따졌기 때문에 제대로 설정을 못한 겁니다. 그 설정을 못한 것은 모든 사서 기록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이건 제가 사상 최초로 정한 것입니다. 두 개의 폐수는 뭐냐? 바로 두 개의 평양성과 관련이 있다. 폐수 사항으로 보면은 첫 번째 폐수는 한나라와 위만조선 간의 경계이다. 여기 위치는 낙랑군 폐수현 위치다. 종전까지는 이것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는 폐수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고구려와 백제 간의 경계 지방으로서의 폐수입니다. 이거하고 틀립니다. 이거에 맞추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 이것은 하북성 평양성,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낙랑군 지역이자 그 이전에 위만조선 왕엄성 지역인 그 폐수, 즉 폐수 동쪽에 왕엄성과 낙랑군이 있고 거기에 폐수 동쪽에 고구려 평양성이 있는 겁니다. 폐수 동쪽. 그런데 또 하나는
고구려 남쪽입니다. 고구려 남쪽에 백제와 경계로 한 폐해수가 있습니다. 그 평양성은 이 평양성과 틀린 남평양성, 하평양성입니다. 산동성 폐수 남쪽 흐른다. 고구려 남쪽. 이것은 고구려 평양성 남쪽. 이건 고구려 평양성 서쪽. 이렇게 틀린 겁니다. 이 두 개의 폐수가 사서 기록에 분명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하나만 정해가지고 이곳이다 저곳이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맞지를 않게 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폐수를 보겠습니다. 종전에 폐수 위치를 정한 것은 이 폐수에 의한 것입니다. 뭐냐? 우리 고대 국가와 중국계 하와족 국가 간의 경계이다. 그 폐수만을 따진 겁니다. 그 폐수가 바로 이 폐수입니다.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건 뭐냐? 위만이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동쪽으로 도망하여 폐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살았다. 왕엄의 도읍을 정하였다. 폐수 건너 왕엄성이 있는 겁니다. 이 왕엄성을 한나라가 멸망시키고 여기에 낙랑군을 설치한 겁니다. 이 낙랑군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해서 고구려 평양성을 둔 것입니다. 이 평양성은 바로 북쪽에 있는 평양성입니다. 여기가 평주 지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엄성은 낙랑군의 폐수의 동쪽에 있는 겁니다. 이 제일 폐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라 북쪽에 있는 발해와 통일신라 간의 국경이라고 설정한 폐강은, 국경은 아니지만은 폐강은 이전에 이 폐수가 아닙니다. 고구려와 백제 간의 폐수이자 폐강입니다. 고구려 남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평양성의 서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틀린 걸 어떡합니까?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한서지리지에도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평양성 지역입니다. 평양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폐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양성 서쪽에 있습니다. 고구려 서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폐수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다른 폐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평양성 남쪽 폐수, 평양성 남쪽 폐수, 평양성 남쪽 폐수. 이 평양성 남쪽 폐수는 어디냐? 바로 백제로 살펴보면 소해 남쪽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 소해가 바로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 있다는 폐수입니다. 소해라고 고친 겁니다. 모든 사서 기록에 삼국사기 기록에 백제와 고구려는 대수, 폐수, 한수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폐수에서 활동한 겁니다. 그리고 폐수가 동쪽에 신라 지역으로 가면 바로 폐강이 되는 겁니다.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폐수도 소해로 바꾸고 또한 신라 쪽에 폐수가 신라 쪽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폐수로 안 하고 폐강으로 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폐수가 두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 겁니다. 두 번째 폐수, 삼국사기 온주왕의 한수 나옵니다. 여기 폐수와 대수가 나옵니다. 온조왕, 백제가 초기에 활동한 곳이 한수, 폐수, 대수 지역입니다.
다음에 온조왕, 또한 한수, 폐수, 대수 또 나옵니다. 또한 근초왕, 백제 근초왕, 폐하, 폐가 바로 폐수이자 폐강을 다르게 부른 겁니다. 사서교록에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 북쪽에 고구려가 마주하 있는 것은 작은 바다인 소해가 아니라 폐수인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소해로 기록했다고 해서 폐수가 아닌 걸로 해서 제대로 그동안 파악을 못한 겁니다. 고구려와 백제 국경, 즉 남북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남북으로 있는 국경에 있는 흐르는 폐수이자 폐하가 동쪽으로 흘러서 신라 쪽으로 가면 폐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신라복기 선덕왕 폐강진으로 옮겼다. 삼국사기 신라복기 헌덕왕 폐강진, 폐강으로 되는 겁니다. 다른 기록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신라복기 헌덕왕 폐강장성, 또 후백제 견원상에 보면은 평양성인데 여기는 하평양, 남평양입니다. 폐강에 물을 먹이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신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라 쪽으로 가면은 폐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국사기 폐강 기록을 살펴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신라본기에만 나옵니다. 폐강진, 신라본기, 폐강진, 신라본기, 폐강, 신라본기, 다 폐강과 관련된 건 신라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서쪽에 분명히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와 백제는 동서로 마주하고 고구려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 간의 경계로 흐르던 폐하는 동쪽으로 흘러서 신라 지역으로 가면 폐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폐강 기록을 보면은 계속 신라본기에도 나옵니다. 신라본기에 폐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구려 본기에는 평양성과 관련된만 나오지 폐강이 안 나오고 단 하나만 폐강을 격파하여 마읍산을 두고 평양성을 포위하였다라는 이 평양성, 남평양성과 관련해서만 고구려 본기에 폐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폐수이자 폐강이라는 것은 요것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건 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곳에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바로 폐강이라고 나오면서 그것을 폐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사항이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폐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래 기록인 수서열전, 내호화전에 이런 보면은 폐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폐수가 폐강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폐강이남 땅을 당나라가 통일신라에게 하사해졌다는 게 바로 요 폐강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같은 폐강입니다. 특히 가장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이 폐강입니다. 삼국유사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폐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그대로 따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는 고구려 평양성, 즉 폐수 동쪽에 있는 평양성은 여기로서 폐수가 따로 있고 평양성도 따로 있고, 고구려 남쪽에 백제와 경계로 한 폐강은 고구려 남쪽에 바로
고구려 하평양성 바로 남쪽으로 흐르는 폐수, 폐강이 신라 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폐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해. 그리고 나중에 통일신라와 발해 간의 국경인 리하인 것입니다. 이게 신라. 그래서 이 폐수 평양성, 또 다른 폐수, 또 다른 평양성, 이렇게 있어야지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맞질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실도 모르고 폐수를 정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모든 논리가 비판을 받습니다.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것에 백제하고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폐수의 고구려의 안에 백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엄청난 역사적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폐수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가 있었냐? 그것을 제가 다른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대동강이 폐수이다 하는 게 세 번째, 수경조 역도원이 그랬다. 세종실록 지리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지금 서울대 역사과 교수로 있는 송모정 교수, 대표적인 식민사학자라고 비판을 받죠. 그러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식민사학자 이나바와이 와기치,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대동강을 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주를 왜곡 해석해서 여기를 수경주가 얘기한 게 아닌데 수경주가 얘기한 게 여기 대동강이다. 이 대동강을 폐수로 했다 하고 설정을 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청천강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병도 씨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했던,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영리하고 제일 학식이 높습니다. 단지 그 학식을 나쁜데 일제 식민사학에 의한 우리 역사 왜곡에 이용해서 그렇지 모든 사항을 다 섭렵해가지고 그것을 피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천강에 한 겁니다.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논리로서 필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병도 씨는 한반도 평양 쪽에 있는 대동강을 폐수를 안 하고 청천강으로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병도 씨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유능한 걸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한 압록강을 폐수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한다고 이것도 비정도 다 잘못됐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가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성화입니다. 만주지방에 있는 이 해성화를 폐수로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제 식민사학자 사학 논리가 일제강점기에 횡행하던 시절에, 즉 한반도에 모든 우리 고대 국가가 있다고 그런 논리가 일제 식민사학자들한테 팽배할 때 독립운동가로서 아니다. 이 만주지방에 고조선과 우리 고대 국가가 있었다고 주장한 분이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하지만은 여러 사항을 그때 한계상 만주지방에 비정한 게 저는 그 당시에 한계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업적이십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지금의
해성화, 해성시를 흐르는 해성화를 니하로 보고 니하가 폐수다. 이게 한우럭이다. 요사지리제 나오는 한우럭이다. 그래서 니하가 폐수고 니하가 한우럭이다. 해서 여기 해성화를 설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폐수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은 발해와 신라 간의 국경이 여기 해성화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설정을 신채호 선생님이 못하셨습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의 요령성 유화를 폐수로 하는 사람, 지금의 여러 사학자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6번이 바로 대능하를 설정하고 7번은 또 대능하 인근의 또 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나를 폐수로 하는 대표적인 사학자가 바로 문정창, 윤내연, 이덕일 교수입니다. 여기에 진앙도시에 이르는 장성이 진장성이고 여기에 있는 갈석산이 고조선 서쪽에 있었던 갈석산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낙랑군 지역도 여기, 그러면 고구려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설정 안 하고 그러고 고구려가 있으면 백제와 신라가 여기 바닷속에 빠져야 됩니다. 주류 강단사학계한테 이 논리가 이것 때문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합니다. 나나. 그리고 현재 그 이후에 제야사학자들이 지금의 조화, 백화하고 그리고 조하고 백화가 합쳐져 가지고 조백화가 되는 것을 또한 주장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신백강 선생님이 대표적입니다. 조백화가 폐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원식 씨라는 분은 산서성 남쪽, 즉 황하 인근에 있다고 또 주장하고 있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무게의 폐수를 모르는 게 가장 커다란 실책이자 그것도 또한 제대로 설정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모든 것에 맞질 않습니다. 다 비판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가 모두 다 입증하여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요약하면 대동강설, 청천강설, 압록강설, 요동설, 언이야, 이게 니하입니다. 호나설, 요하설, 대능하설, 대은하설, 고려하설, 또 난하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의 가장 커다란 왜곡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특히 폐수에 대해서 논하려면은 모두 다 이 수경주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수경주의 오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학자들 없습니다. 제가 이 수경주 관련한 논문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에 가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경주 기록을 한반도 평양의 대동강으로 이용한 게 바로 일제식민사학자들하고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현재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입니다.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
역사학과 교수들은 전부 다 이걸 따릅니다. 수경주 기록. 왜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수경주는 원래 수경 기록에 대한 해석을 붙인 겁니다. 원래 기록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해석이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와 추종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한반도 평양의 대동강으로 비정하려면은 바로 대동강은 어디로 흐릅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 수경주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고 폐수가 동쪽으로서 서쪽으로 흐른다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수경 기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북에서 동남으로 흐르죠. 대동강도 정확하게는 동북에서 서남으로 흐릅니다. 수경의 원래 기록은 이 방향인데 수경주가 이를 왜곡 해석해서 거꾸로 흐르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맞다 보니까 대동강이 맞다 보니까 수경주 기록이 대동강으로 해석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맞다. 그러므로 대동강이 폐해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만조선 왕엄성이 있었고 낙랑군이 있었고 거기에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다라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주창한 다음에 그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논리가 있었지만은 주된 논리는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경주가 역도원이 수경주를 기록한 사람이 역도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역도원이 기록된 게 과연 맞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역도원은 북이시대 사람입니다. 북이는 바로 고구려 장수왕 시기 즈음입니다. 이 사람이 수경주에 썼다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폐수의 흐름을 원기록하고 바꿔서 했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번국의 사신에게 물어보니 이게 고구려 사신을 얘기합니다. 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다고 했다. 이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고구려 평양성인지 뭔지도 안 나옵니다. 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다고 그랬다. 근데 폐수의 북쪽에 있는 건 뭐죠? 백제와 고구려 간의 경계인 폐수, 그 폐수 바로 북쪽에 고구려 졸본성이자 남평양성이자 하평양성, 고구려 또 다른 평양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 있는 폐수입니다. 그러면 뭐가 벌써 잘못됐죠? 폐수 동쪽에 있는 걸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수경에 나와 있는 거는 위만조선과 한나라 그리고 낙랑군 지역에 있는 폐수를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폐수는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을 지나서 동쪽으로 향해서 폐수 동쪽에 왕엄성이 있었고 낙랑군이 있었고 고구려 평양성이 있는 거. 이거는 뭐죠? 남쪽에 있는 겁니다. 폐수와 평양성 남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평양성 서쪽에 있고 이거는 평양성 남쪽에 있고 여기부터 이걸 따지려고 하면서 이걸 확인한 겁니다. 여기부터가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학자들도 그동안 제대로 이걸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허신 설문회자의 저자는 허신이 폐수는 누병해서 동쪽의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원기록, 설문회자와 수경은 여기는 수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동쪽으로 흐른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 게 원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따지는 게 뭐죠? 연나라 사람 위만이 폐수 서쪽으로부터 조선에 도착. 이겁니다. 이걸 따지려고 하면서 물어본 거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폐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 위만이 폐수를 건넌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가 번국의 사신에게 물어보니 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다고 그랬다. 당연히 틀린 거죠.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폐수는 서북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는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한서지리에서 폐수는 서쪽에서 증지연에 이르러 바다로 간다. 한서지리지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른 겁니다. 첫 번째 잘못은 뭐라고요? 역사적 사항을 잘못 비정을 했습니다. 이걸 따지면서 이걸 따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폐수의 동쪽으로 흐르면은 위만이 폐수를 건너지 못한다고 또 두 번째 또 오류를 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또한 한서지리지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폐수는 서쪽에서 증지연에 이르러 바다 들어간다는 것도 증지연이 있으면은 증지연이 원래 폐수가 동쪽으로 흐르지만은 증지연의 서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증지연의 서쪽으로 증지연에 들어간다, 흐른다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아마도 수경의 잘못된 증명 때문이다. 하고 결론을 아예 내버렸습니다. 잘못을 내버린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수경주의 해석 오류의 근거가 평양성 산의 굴곡을 따라 외성을 닿았으며 남쪽은 폐수와 연해 있다. 이거는 어떤 폐수인가요? 요 폐수입니다. 남쪽에 연해 있다. 이 폐수는 폐수 동쪽에 있는 평양성입니다. 이것은 폐수가 남쪽에 접해 있는 평양성입니다. 이 폐수하고 이 폐수는 틀립니다. 즉 역도원은 이걸 따지려고 하면서 번국의 사신, 고구려 사신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따진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또 범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경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잠시 이해하고 수경주의 오류가 또 두 번째 오류가 뭐라고 그랬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경 기록처럼 설문해자처럼 흐르면은 위만이 건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위만이 이렇게 건너려고 하면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은 평행선으로 흐르면은 건널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흐르는 강이 얼마나 됩니까? 평양성이 이거라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더라도 비슷하게 흐르면은 서에서 동으로 평양성을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이게 맞는 건데, 즉 폐수는 완전히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서북에서 동남으로 흐른 겁니다. 단지 기록에 서에서 동으로 흘렀다고 수경하고 설문해자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걸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 한서지리지도 인용해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흐르면 됐지 서북으로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만이 왕엄성 지역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른다. 북쪽으로, 서북으로 흐른다. 아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면은 이쪽으로 흘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더라도 대동강이 맞지를 않습니다. 대동강은 비슷하게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안 흐릅니다. 그런데도 수경주가 맞다. 수경주가 이렇게 했으니까 폐수는 대동강이야. 이렇게 결론을 또 억지로 내버렸습니다. 너무나 이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게 한심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수경주는 역돈, 북위시대의 역돈에 편집됐다고 하지만은 10세기 무렵 책의 일부 내용이 유실되었다. 그리고 책의 내용도 본문과 주석이 뒤죽박죽되었다. 그리고 수경주를 복원하려고 청나라학자들이 여러 종류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수경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경주소를 토대로 또한 또 다른 수경주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록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게 과연 역돈이 기록한 게 맞는 건지 그 이후에 맞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 더더군다나 이런 사실 때문에 수경주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왜곡 사항이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랬죠? 각기 다른 사항을 비정한 거. 그 다음에 아까 동쪽으로 건넌다는 거 잘못된 거. 그 다음에 한서지리지 기록을 무조건 인용한 거. 이런 잘못이 엄청나게 발견되는데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이를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원래 기록을 보면은 원래 기록이 수경주의 원래 기록이 수경의 폐수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설문해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동남쪽, 동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흐르거나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경주는 원래 기록인 이것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렇게 흐르는 강에 이것을 맞춰 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폐수에 대한 우리나라 논리의 끝판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수경주에 나왔던 한서지리지 사항입니다. 서쪽으로 중지연의 일로 바다 들어간다. 이것을 물론 많은 학자들이 폐수가 이렇게 흘러서 중지연의 일로 바다로 들어간다. 즉 대동강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해석하지만 저는 이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자를 보면 수서지 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지연이 있으면은 증지연의 동쪽에서 흐르다가 증지연의 서쪽에 해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이 해석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서지리지가 결코 이전의 수경이나 설문해자를 잘못 기록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은 제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학자들, 제야사학자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서지리지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대륙의 위치, 산동성 위치에 가면은 하북성 산동성 그 위치에 가면은 이렇게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흐르지만 또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 요령성 요하까지는 이렇게 흐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흐릅니다. 대륙의 위치에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령성 요하나 한반도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로 이와 같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잘못으로서 두 개의 폐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일 폐수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와 이만조선 간의 경계로서 낙랑군 동쪽에 폐수가 있어가지고 그 동쪽에 이만조선 왕엄성이자 고구려 평양성이 있는 거, 이게 제1폐수고 제2폐수는 바로 고구려 남쪽과 백제 북쪽에 있는 폐수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 물론 이병도 씨는 청천강을 폐수로 보지만은 또 많은 사학자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청천강을 살수로 보고 또 압록강을 압록수로 보고 이 폐수를 바로 대동강을 폐수이자 폐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 폐강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폐수, 즉 고구려와 백제 간의 경계를 잇는 폐수는 예성강이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폐수와 폐강, 이 신라 폐강은 바로 백제 고구려 간의 폐수이기도 한 겁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그런데 폐강, 신라와 관련된 폐강은 대동강이다. 그리고 백제와 관련된 폐수는 예성강이다. 어떻게 이런 역사적 비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것은 역사학자가 될 수가 없고 역사학 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보셨듯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 개의 강, 즉 대수, 폐수, 한수에서 활동을 같이 한 것을 주류 강단사학계는 여기로 설정합니다. 여기로 설정합니다. 대수, 임진강, 폐수, 예성강, 한수, 한강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근에 뭐가 있죠? 바로 고구려가 바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동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신라 사항은 벌써 잘못됐다고 그랬죠? 다른 강으로 설정한 게 이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럼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폐수, 백제 위에 있다는 폐수는 어디 남쪽에 있다고 그랬죠? 고구려와의 경계입니다. 그럼 고구려가 바로 북쪽에 예성강 북쪽에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 기원 전후 시기부터 있어야 됩니다. 과연 맞을까요? 이것도 맞추지 않고 우리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폐해수, 대해수, 폐해수, 한수, 폐해수를 경계로 고구려와 백제가 마주하고 있었다. 동쪽에 신라. 이 폐해수가 동쪽으로 오르면 신라 쪽에 가면 폐강. 백제와 고구려가 폐해수를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 사서기록에 모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 남쪽에 낙랑군, 나중에 또 대방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성강, 폐해수가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가 어디 있습니까? 마주하고 있습니까? 대방군하고 낙랑군 때문에 그들 논리하면은 기원전으로부터 300년이 흐른 313년이야 돼야지 낙랑군이 옮겨집니다. 대방군은 그 이전에 없어졌고 낙랑군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기원전후 시기에 백제와 고구려가 마주하고 있었던 그 폐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주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걸 변명으로 얼렁뚱땅 넘깁니다. 이 백제 북쪽이자 고구려하고 경계로 마주 경계로 한 폐수 기록은 이게 없어진 다음에 기록이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대수, 폐수, 한수 사이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한 거, 그건 어떻게 되느냐고 비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어. 초기 기록 불신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내세운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을 그대로 내세웁니다. 따른 채. 삼국사기 초기 기록,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돼. 거기에 대수, 폐수, 한수에서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활동한 것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모든 사서 기록에 고구려와 백제 간에 경계를 하고 있다는 그거는 나중에 낙랑군이 교치된 313년 후의 기록이야. 그때부터 믿을 만해. 멋대로 사서 기록을 믿고 뭐 안 믿고 합니다. 낙랑군, 대방군이 있고 여기에 만지방에서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 같이 마주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역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몇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것으로 설명드리는데도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진정한 발해와 신라 국경은 뭐냐? 뭐로 기록되어 있냐? 그 사항에 대해서 진정한 올바른 국경 사항을 사서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구당서, 신당서에 분명히 니하를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니하입니다. 폐강이나 임진강이나 아니면은 호로와 철관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설명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